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0년 전기산업기사 실기 3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 하나 띄우고요. 네, 뭐 이런 거죠. 좀 잘 안 보이니까 좀 이제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칠판에다 좀 그려볼게요. 그러면 A부터 그리면 여기서 3개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7까지 올라가고 17C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있어 쭉 내려 아니다 3C 맞구나.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죠? 이게 A. B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7시까지 쭉 갔다가 올라가서 5시.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C는 이렇게 3시간 갔다가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가고 쭉 이렇게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거 이제 참고로 해서 같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이 단위가 10의 3승 킬로와트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1이 아니고 1000킬로와트, 1000킬로와트. 그래서 단위는 좀 이제 하나 좀 주의해 주시고요. 합성 최대 전력이 얼마일까요? 네. 합성 최대 전력을 보면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할까요? 보니까 8시에서 11시 사이, 그렇죠? 여기랑 13시에서 17시 사이. 네, 여기가 이제 가장 큰 이제 여기가 이제 합성 최대 전력 값이 나오는 그 구간 이제 시간대가. 그래서 A는 10, 그리고 C는 4, 그렇죠? 그리고 B는 3. 그래서 합성 최대 전력은 요거 이제 더하시면 10에 더하시니까 이제 17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A, B, C 각 부하에 대한 평균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다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는 하나만 할게요. A만 할게요. B하고 C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네, 한번 해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시간 동안에는 1kg죠. 그래서 1kg. 6시간. 플러스. 그리고 2시간 동안은 7kg. 그렇죠? 2시간은 7kg. 그리고 3시간은 10kg. 그렇죠? 그리고 1시간은 7kg.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시간은 다시 10kg.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4시간은 7kg. 그렇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나머지 3시간은 2kg. 그래서 이게 이제 하루 동안에 전체 사용한 전력량이 되시는 거고요. 얘를 이제 24로 나누시면 그럼 이제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게 A 부하에 대한, 그렇죠? 네. B 부하하고 C 부하도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고요. 값만 여기다 써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A를 계산하면 요거는 이제 5.88 이렇게 나오고요. B는 3.75. 네, B는 3.75. 그렇죠? 그리고 C는 2.5. 네. 요거는 2.5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곱하기 10의 그 3승 킬로와트는 이제 단위가 되는 거고, 이제 앞에 것만 이제 잘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2번까지 된 거고요. 3번 종합 부하율은 어떻게 될까요? 네, 종합 부하율. 네.
부하율 어떻게 구하시냐면은 하평 최저 곱하기 100. 그렇죠? 예. 그래서 평균 전력은 지금 저희가 여기 다 계산한 거고, 그죠? 그래서 평균 전력은 5.88, 3.75, 2.5, 그렇죠? 최대 전력 지금 저희가 계산했었죠? 17. 예.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요 부하율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요거 종합 부하율은 계산을 하시면 71.35. 뭐 이렇게 되겠죠. 4번. 네, 부등률은 어떻게 될까요? 부등률. 네, 부등률은 어떻게 쓰죠? 네, 등계합이죠. 얘는 곱하기 100은 안 하고, 그래서 개개의 최대 전력하고 이제 합성 최대 전력을 이제 나누시면 되는 건데, 개개의 최대 전력은 봤더니 A는 10, 그렇죠? A는 10, B는 4죠. B는 4. C는 여기가 제일 크죠? 여기. 네, C는 5. 그렇죠? 그리고 합성은 17. 네, 그럼 이제 나오겠네요. 그러면 1.12. 그렇죠? 여기까지 좀 이제 무난했고, 이제 마지막에 합성 총 역률은 어떻게 될까요? 역률은 어떻게 될까요? 역률은 이제 어떻게 구하시냐면 이제 코사인 세타인데, 그렇죠? 피상분에다가 유효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는 거죠. 문제를 보니까 최대 부하일 때의 총 합성 역률이니까 최대 부하는 이제 언제냐면 이제 요 시간대죠. 요 시간대랑 이제 요 시간대. 그렇죠? 예. 그러면 얘는 일단 유효 전력을 먼저 구하고, 예, 유효 전력을 먼저 구하고 14, 3, 17이죠. 피상분은 이제 주어지진 않았으니까 피상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유효분 제곱에다가 무효분 제곱해서 루트 씌우시면 되죠. 그래서 유효분은 이제 17이고요. 무효분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무효분을 한번 계산해 보죠. 무효 전력. 무효 전력은 원래는 이제 피상 전력에다가 사인 세타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피상 값이 안 나왔으니까 유효 전력을 코사인 역률로 나누시면 얘가 피상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A 부하는 무효율이 어떻게 되시냐면 11대죠. 11대고요. 얘가 역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문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제 나와요. 각각 80, 100, 90, 60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0.8. 네. 그러면 코사인이 0.8이니까는 사인은 0.6이죠. 그렇죠? 네. B부하는 이제 B가 노란색이니까는 3. 얘는 이제 역률이 1이라고 그랬어요. 역률이 1이니까는 무효율은 0이죠. C. C는 C가 빨간색이니까 4죠. 그럼 4 나누기 0.6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0.8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총 더하면 얘가 이제 얼마가 나오는가 봤더니 10에 3승해서 뒤에 걸 빼버릴게요. 그래서 12.83 여기다가 12.83의 자수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뭐 얼마가 나오겠죠. 79.8 그렇죠? 지금 약식으로 좀 쓴 거고요. 요거를 이제 그 계산한 것처럼 뭐 12,833 이제 그걸 집어넣으시려면 요거를 뒤에다 공색에 이제 더 붙여가지고 단위 이제 킬로와트로 동일하게 맞추신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제 책에는 이제 그렇게 풀이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이제 풀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것만 좀 주의하시면 요 앞쪽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풀릴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권수비가 33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는데 전압기하고 전류기가 나왔는데 역률 구하는 건데 역률은 뭐 아까 앞에 저희가 했었죠. 예.
유효분하고 피성분하고 나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유효분이 얼마라고 했냐면 그 전력계의 지시치가 360이라고 했고요. 그럼 피성분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피성분이 단위가 VA죠.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해서 이제 우리가 피성분 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전류계하고 전압계가 얼마냐면은 이제 95V 4.5. 그래서 피성분분의 유효분. 그래서 이제 곱하기 100을 하시면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하면은 이제 84.21%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가시고 3번. 3번은 펌프 내용인데 펌프에 대한 내용인데요. 변압기 한 대 용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일단 제가 이제 펌프 전동기의 용량을 이제 9.8 하거나 이제 6.12 하죠. 얘는 초당이고 얘가 이제 분당이 되는 건데 문제 보니까는 첫 번째 주 중간에 초당 0.2 세제곱미터의 물을 양수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9.8씩을 쓰죠. 그러면 이제 9.8에다가 QH에다가 여유율 있으면 계산하시고 효율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죠. 써봤더니 20m 높이고요. 20m 높이고 그리고 초당 0.2라고 했죠. 0.2 여유율은 세 번째 주 중간에 15% 여유를 준다라고 했으니까 1.2로 그리고 효율은 그 전 앞에 나오네요. 65% 0.65 그럼 이제 킬로와트에 대한 게 나오는 거죠. 킬로와트. 근데 지금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역류 코사인 세타를 더 계산을 하셔서 단위는 이제 kVA로 이제 만들고 계산을 할 거예요. 이제 코사인이 얼마냐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0.8. 그러면 얘가 이제 얼마인가 봤더니 이렇게 계산을 하면 86.69래요. 86.69. 근데 요건 이제 어떤 값이냐면 전체 용량이죠. 전체 용량. 문제 보니까 두 번째 줄 제일 끝쯤에 보니까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했다. 그쵸? 그럼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해서 3상의 출력을 내고 싶으면 어떤 결선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V 결선이죠. V 결선은 루트 3배의 변압기 한 대 용량이고요. 저희가 지금 계산한 요 86.69는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쵸? 그럼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따라서 변압기 한 대 용량 어떻게 되겠어요? 86.69를 루트 3으로 나눈 게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50.05 이렇게 나온대요. kVA. 그렇죠? 변압기 한 대 용량은 50.05. 결선은 V 결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4번 문제는 아까 2회 때도 했었던 내용이니까 뭐 크게 뭐 다루진 않고 넘어갈게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달록이나 이제 LS나 마찬가지로 차단기 그러니까 부하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이제 동작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입할 때에는 그렇죠? 투입할 때에는 달록이를 먼저 투입을 하고 차단기는 나중에 그렇죠? 그리고 차단할 때에는 차단기를 먼저 그렇죠? 차단기를 먼저 작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록이나 이제 뭐 LS 같은 거를 이제 조작을 해야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거니까 보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5번 유입 변압기와 비교한 몰드 변압기의 장점 5가지는 읽어보시면 알겠죠. 넘어가겠고요. 6번 교류 차단기의 약어와 소호 원리는 뭐 필기 시간에 전력 시간에도 이제 하셨던 내용들일 테니까 뭐 가스 공기 뭐 보시면 알겠죠. 넘어가겠고요. 7번, 뭐 7번도 뭐 그냥 뭐 단답인 거죠. 그래서 뭐 의미하는 거랑 뭐 심벌의 명칭, 뭐 복선도로 그리십시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8번입니다. 8번 문제를 한번 보죠.
8번은 이제 그림은 없지만 설명하는 중에 이제 그림을 하나 띄워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를 보시죠. 문제 자체는 뭐 좀 이제 간단하고요. 발전기의 출력이 이제 500일 때 차단 용량을 선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십시오 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일단 그림을 한번 보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를 보면 이제 변전소하고 이제 발전기가 이제 병렬로 연결된 이제 그런 이제 그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뭐 평상시에는 뭐 이제 변전소에 의해서 이제 뭐 전력을 공급받겠지만 어떤 이제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뭐 이제 같이 변전소랑 이제 병렬로 운전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면 발전기만 이제 운전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차단기에 대한 용량을 이제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고요. 일단은 이제 개통이니까 일단 기준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좀 잡고 싶은데 진짜 저희는 이제 문제는 이건 없는 거죠. 지금 일단 요건 없다라고 보세요. 퍼센트 임피던스 없는 거예요. 이제 계산은 저희가 할 거고. 자, 일단 통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기준 용량을 좀 잡아야 되겠어요. 기준 용량을 얼마로 잡냐면 여기서는 30 메가볼트 암페어를 이제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편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준을 잡을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변전소 측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보죠. 얘가 이제 왜 나왔는지를 이제 한번 볼 거예요. 네, 보시면, 우리가 이제 단락 용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에다가 100의 기준 용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하자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기준 용량에다가 단락 용량에 곱하기 100. 이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기준 용량은 저희가 이제 30으로 잡겠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요거 보시면 문제 보시면 발전기 변전소 회로 측의 차단 용량은 30이다. 얘도 30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30 날라가니까 얼마가 남는 거냐면 이제 100이 남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변전소 측의 기준 30에 대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했고요. 그럼 발전기는 어떻게 될까요? 발전기. 얘는 이제 왜 나왔을까요? 요거 이제 보면, 발전기는 원래는 얼마였냐면, 발전기는, 전격 출력이 원래는 이제 500이었죠. 요거 발전기 출력이 원래는 500 kVA였어요. 그리고 이제 리액턴스 값은 이제 0.25였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요걸 기준을 30짜리로 바꾸시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500을 이제 30짜리로 바꾸는 건데 얘는 키로고 그럼 얘도 키로로 바꾸시는 게 좋겠죠. 단위는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30에 곱하기 10의 3승 이러면 둘 다 키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그 리액턴스 값은 25%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제 계산을 하면 이게 이제 150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전소 측하고 이제 발전기 쪽에 대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제 구했고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이제 고장이 이쪽에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쪽에서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이제 병렬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경우에 만약에 A점에서 고장이 나면 이제 고장 전류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B점에서 이제 고장이 났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고장 전류는 이제 어떻게 흐르는 거냐면 이제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 차단기의 용량을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A점에서에 대한 고장일 경우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 변전소 쪽에 있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제 가져와서 계산을 하셔야 되겠고요. B점에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이 바로 위에 있는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가져다가 이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개 다 차단 용량을 한번 구해보죠. 뭐 A점에 대해서. 차단 용량에 대한 식은 이거죠.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A니까는 이렇게 해서 이놈이죠. 100에. 마찬가지로 100에. 기준 용량은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B점에서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위에 거니까 요거죠. 그럼 1500에 100에 곱하기 얘도 기준 용량은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점에서는 차단기 용량은 이제 30메가가 되시는 거고 A점을 기준으로 하면 VA 그렇죠? B점을 기준으로 하면
얘를 계산을 하면 2메가가 나온대. 2메가.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어느 것을 차단기 용량으로 선정하시는 게 좋냐면 이제 큰 놈을 선정하시는 게 좋죠. 작은 놈 선정했다가 만약에 A 쪽에서 만약에 달러 사고가 나오면 부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짜리를 선정하시면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2번 문제는 동계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4가지 쓰시면 되죠. 필기 시간에도 하셨던 거고, 뭐 크위 주파상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이제 하시기도 하셨죠. 아, 9번. 감광보상률을 구하십시오. 조명 쪽에서는 일단 식이 나오면 애들이 놀고 있는 거를 식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감광보상률 이런 거 시험 문제 뭐 처음 볼 수도 있잖아요. 처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조명에 관련된 것은 이 식을 쓰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뭐 조명률을 구하십시오. 갑자기. 여태까지 그런 문제 없었는데. 그럼 일단 이걸 쓰고 시작하면은 걸려서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이제 이 식을 사용을 하니까. 어쨌건 이제 감광보상률을 이제 구하는 문제였고요. T는 FUN에 A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광속은 3000이라고 했고요. 조명률은 0.5. 등은 몇 개냐면 요거는 그냥 등 하나네요. 아니다. 4등이네요. 4등. 40W짜리 4등. 그리고 면적은 5m 7.5. 높이는 아니죠. 그리고 조도가 평균 조도가 100.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생기 누르시면 1.6 뭐 이렇게 나온대요. 10번. 네. 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CTD 방식, 콘덴서 트립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11번. 네. 2차 측 전압은 얼마일까요? 네. 그 저희가 저번 시간에 뭐 이런 거 했었죠. 이렇게 탭 전압해가지고 이 탭 값 구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2차 측 전압을 이제 높이고 싶으시면 1차 측 이제 탭 전압을 이제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면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죠. 얘가 떨어지면 얘가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사용 탭이 6600이었는데 그때 2차 측 전압이 얼마냐면 97V였던 거죠. 근데 이 1차 측 탭 전압을 6950으로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때의 2차 측 전압이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례관계를 푸시는 거고 따라서 이제 V2는 97만 넘어가면 되죠. 6600-6150에 곱하기 97. 그렇죠? 그러면 2차 측 전압이 얼마냐면 104.1V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12번은 저기 있는 그림을 치우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2번 그냥 이제 뭐 분기 회로수 구하는 문제죠. 뭐 다른 데서도 이제 여러 번 여러분들이 하셨을 문제인 것 같고요. 해보셨을 문제인 것 같고 뭐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보통 이제 미터로 나오는데 얘는 이제 밀리미터로 나왔으니까 미터로 바뀌자면 뒤에 이제 공색이 빼는 거죠. 요건 12m고, 요건 2m, 요거는 10m, 요거는 이제 5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부하를 어차피 이제 회로 용량을 이제 구하고 싶으시면 총 설비를 그렇죠? 한 회로 용량으로 이제 나누시는 거니까 일단 전체 설비 용량이 얼마인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사례를 해보죠. 뭐 진열장부터 해볼게요. 진열장부터 보면 진열장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는 안 나와 있고 넘기시면 3번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표준 부하에 따라 산출한 수치에 가산하여야 할 VA 수 이렇게 나오죠. 거기 두 번째 보면 상점의 진열장에 대해서는 1m에 대해서 300을 적용한다. 얘가 지금 얼마냐면 이제 5m죠. 300 VA를 적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점포. 점포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나와요. 표준부하에 보면 세 번째 거죠. 주택, 아파트, 사무실, 은행, 상점. 상점이 점포죠. 얘는 표준부하가 30이에요. 제곱미터당 30. 창고는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창고는 복도, 계단, 세면장, 그 다음에 창고죠. 그러니까 요거는 5. 주택은 아까 그 상점 있던 그 라인에 있죠. 주택. 요것도 30. 그러면 된 건가요? 넘겨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다시 보시면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1000에서 이제 500인데 문제 처음에 이제 전페이지 문제를 보면은 그 가산하는 이제 부하에 대해서는 최대값을 이제 적용한다라는 이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500부터 1000까지지만 그쵸? 예, 적용 가능한 부하는 최대값으로 상정한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1000부터 500이지만 얘는 이제 1000을 이제 가산을 하는 거죠. 네, 그럼 다 나왔어요. 이제 계산해 보죠. 그럼 전체 설비 용량이 얼마냐면 합니다. 진열장, 그렇죠? 5 곱하기 300 플러스 점포는 이제 가로 세로인데 10m에 5m죠. 10m에 5m에 부하는 30 플러스 창고는 2 곱하기 5죠. 2 곱하기 5에 얘는 5. 주택은 12 곱하기 5죠. 12 곱하기 5에 30.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있어요? 룸 에어컨 있죠. 에어컨이 1.5kg니까는 1500이죠. 플러스 가산부하. 이러면 이제 전체 설비 용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 회로 용량으로 나누시는 거죠. 한 회로가 얼마냐면 문제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전압은 세 번째 줄 제일 뒤 정도부터 보시니까 분기회로는 15 분기회로고 배전 전압은 220이다. 그러니까 얘를 220에 곱하기 15로 나누시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얘가 이제 몇 회로가 나오냐면 2.23이 나온대요. 그래서 절상하시면 이제 3회로가 되는 거고, 아까 문제에서 최대 부하 용량을 상정하라고 했으니까 요 위에 것도 얼마인지 계산을 답을 써야 되겠네요. 요거 위에 거를 계산을 하면 7,350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고 15A 3회로 그렇죠? 네. 넘어가시고 그림 또 하나 띄울게요. 13번 문제고요. PLC 문제고 그냥 순서대로만 하시면 돼요. PLC나 시퀀스나 순차적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거니까 뭐 이런 건데 명령어는 일단은 뭐 로드 얘는 타이머 명령어고요. 데이터 집어넣는 거고 엔드 명령어가 들어갔네요. 보통 이제 로드가 이제 그 시작 명령어일 경우에는 이제 출력은 이제 아웃 명령어를 쓰는데 일단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라이트를 써도 그래도 아웃을 써야 되겠죠. 예, 일단 이제 보실게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P000을 부르고요. 로드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에 의해서 10초 이후에 이제 뭔가가 이제 동작을 하겠죠. 얘가 이제 동작을 하겠네요. 10초 이후에. 그리고 얘 이제 M000을 이제 불러놓고 요거는 직렬로 연결하고 출력은 이제 P010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유접점 회로로 그리면 그냥 이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푸시 버튼 있고요. 여기 타이머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MC 있다라고 치고 이렇게 타이머 있고 요건 무슨 뭐 릴레이 뭐 접점 뭐 이런 거 뭐 대충 이런 거죠 뭐 그렇죠? 이제 푸시 버튼 누르고 타이머에 의해서 뭐 이거 동작하고 뭐 이 접점 동작하면 이제 뭐 MC가 여자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명령은 이제 순차적으로 쓰시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 이제 로드에서 P000을 불렀죠. 그죠? 저기 첫 번째 걸 부른 거고, 그 다음에 타이머 명령어에 의해서
주소는 몇 번이냐면 T000이죠. T000. 그렇죠? 그리고 요 이제 타이머에 이제 데이터 값을 이제 넣으셔야 되는데 10초래요, 10초. 근데 요거 이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설정 시간 0.1초 단위니까 제가 10초가 나오려면 여기다 이제 100을 넣어야죠. 그래야지 0.1을 곱하면 걔가 10초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0.1 단위도 있고 뭐 0.01 단위도 있고 이제 뭐 그러니까 요거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10초가 나올 수 있도록만 데이터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줄은 끝났고 두 번째 줄 다시 또 불러야죠. 로드죠. 그렇죠? 그리고 직렬 엔드로 T000 그렇죠? 다 끝났네요. 출력은 아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14번. 네, 뭐 14번은 콘덴서 용량 구하시는 거 저희 식 그냥 이렇게 쓰죠.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뭐 이렇게 쓰시는데 원래는 이제 역률 개선 전 개선 후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표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책에 있는 거죠. 책에 이제 표를 보시면 개선 전의 역률과 개선 후의 역률 있죠. 그래서 개선 전의 역률은 얘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0.8이라고 했고요. 개선 후는 0.9라고 했어요. 그러면 0.8과 0.9가 만나는 부분 찾아보세요. 개선 전 0.8과 개선 후 0.9가 만나는 점을 쭉 찾아봤더니 얼마냐면 27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얼마를 대입을 하시는 거냐면 0.27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것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이거 단위는 킬로와트죠. 그러면 얘가 전격 출력이 300이었는데 킬로와트로 바꾸고 싶으면 역률 곱하셔야죠. 0.8 그렇죠? 거기다가 0.2까지 곱하면 답이 되겠네요. 이게 얼마냐면 64.8 kVA 그렇죠? 15번 문제입니다. 네, 거의 다 끝나가네요. 두 문제 남았네요. 이것도 이제 그림 하나 띄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시퀀스 문제인데, 일단 얘는 뭐죠? 기동 버튼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A 접점으로 갖다 썼죠. 그렇죠? 자기를 A 접점으로 갖다 썼어요. 그럼 이거 뭐라고 불렀냐면 자기 유지. 문제 읽어보시면 병렬 우선 회로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 병렬 우선 회로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시면 L1이 점등된 상태에서는 얘가 점등된 상태에서는 얘가 점등되지 않고요. 얘가 점등된 상태에서는 얘가 점등되지 않도록 하겠다. 결과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인터록을 걸겠다라는 거죠. 서로 동시에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먼저 동작이 된 것만 동작하도록 하겠다. 이제 그게 인터록이었어요. 그러면 인터록은 접점은 어떻게 갖다 써요? 상대방에 대한 비접점이죠. 그러니까 R1 위에는 R2에 대한 비접점을 병렬로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R1. R2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제 R1이니까 R1의 비접점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가 쓰면 인터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접점만 이제 추가하라고 해서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원래 문제의 의도랑은 조금 다르죠. 이제 왜 다르냐면 만약에 얘를 눌렀어요. 여자 되겠죠? 자기 유지 되고요. 떨어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누르면 얘가 이제 동작하지는 않아요. 얘가 동작하지는 않는데 얘를 누르면 얘는 이제 램프는 불은 들어와요. 근데 문제에서 불을 안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맞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맞는 거냐면 이제 저희 답안처럼 이렇게 해서 요거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맞는 거죠. 근데 혹시 이제 도면이 이렇게 나오고
접점만 추가하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이제 그게 아니고 얘가 뭐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고 이제 그렇게 나오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16번입니다. 네. 또 그림 하나 띄우고 마지막 문제. 네. 급수 펌프고요. 예, 펌프가 3개가 있어요. 그렇죠? 3개가 있고. 하나, 둘, 3개가 있고. 이제 문제를 읽어 보시면 요거는 이제 공장이 다 놀거나 아니면 공장 하나만 일할 때. 요거는 공장 2개가 일할 때, 요거는 공장 3개가 일할 때, 예, 이제 펌프 이제 용량에 따라서 그렇죠? 예, 용량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일단 뭐 진리표 한번 써보죠. 얘가 진리표인데, 여기서 이제 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B 접점을 의미하고요. A라고 하는 것은 A 접점을 의미를 해요. 여기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는 1이죠. 얘는 1인 거예요. 얘는 0인 거죠. 그래서 접점을 동작시키지 않아도 출력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제 회로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면 이런 건데, A랑 B랑 C랑 다 입력을 주지 않아도 출력은 발생을 하죠. 그게 공장 3개가 다 놀고 있지만 펌프 1은 이제 가동이 되도록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그 중에서 아무거나 공장이 하나만 가동을 해도 펌프는 이제 P1이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P1이 이제 동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 하나죠. 요것도 하나 공장 하나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요것도 공장 하나 일하고 있는 거죠. 요때에는 이제 P1이 동작을 하는 거고, 공장이 2개 일하면 공장이 2개 일하고 있으면 이제 P2가 그쵸? 마지막으로 공장 3개가 모두 다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P3 펌프가 이제 운전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진리편을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가 2번하고 3번인데 도면을 이제 완성하고요. 출력식을 간단한 식으로 표현하십시오라고 했는데 3번을 먼저 하셔야 돼요. 출력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접점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는 건데, 처음에 P1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볼게요. P1 이걸로 쓰는 거예요. P1은 식을 쓰면 하나, 둘, 셋, 4개가 이제 더해진 값인데, 처음은 B접점, B접점, B접점 있죠. 부정이에요. 그래서 A의 부정, B의 부정, C의 부정. 그렇죠?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A는 부정 아닌 거죠. 그래서 A는 그대로 있고 B 부정에 C 부정. 그렇죠? 얘는 B만 부정이 아닌 거예요. A하고 C는 부정이고, 그러면 플러스 A의 부정에 B의 C의 부정. 그렇죠? 네 번째는 A하고 B는 부정이고 C만 부정이 아닌 거죠. A 부정, B 부정, C. 그렇죠? 그럼 요거 식을 좀 이제 간략화할 건데요. 그냥 식은 너무 길죠. 그래서 요거랑 이제 묶어요. 이 2개를 묶으면 뭐로 묶을 수 있냐면 B 부정 C로 묶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B 부정 C 부정에 남는 것은 A의 부정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나머지 2개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2개에다가는 요거를 2개를 더 써줘요. 플러스 A의 부정, B 부정, C 부정, 플러스 A의 부정, B 부정, C 부정. 얘가 이제 왜 가능한 거냐면, 우리가 이제 논리식 같은 경우에 그쵸? 논리식 같은 경우에 A 플러스 A는 A죠. 2개 있으나 하나 있으나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3개 있으나 4개 있으나 똑같아요. 하나 있는 거나 2개 있는 거나 3개 있는 거나 4개 있는 거나. 그러니까 얘가 하나 있으나 더했죠. 2개 있으나 3개 있으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요놈하고 요놈하고 묶고요.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이제 또 묶어보면 요놈하고는 A 부정 C 부정으로 묶을 수 있겠죠. A의 부정 C 부정. 남는 거는 B하고 B 부정.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2개를 묶으면 요거는 A 부정 B 부정으로 묶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A의 부정 B 부정 예, C 플러스 C 부정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얼마죠? 예, 서로 다른 게 부정과 부정이 아닌 게 더하기로 되어 있으면 얘는 1이죠. 얘도 1이고 얘도 1이에요. 따라서 이제 남는 게 뭐가 남냐면 요거 앞에 것만 남는데요. 요 앞에 것만 남는데 요 위에 두 개는 하나로 요 C부정으로 묶을게요. 또 C부정으로 묶을게요. 그럼 이제 뭐가 남냐면 A의 부정이 B부정이 플러스 C부정으로 묶었어요. C부정으로 묶고 그러면 A의 부정 플러스 B의 부정 이렇게 되겠죠. 이게 P1을 이제 간략화한 거예요. 그럼 P2는 P2 요거 세 개죠. 그러면 처음에는 A, B, C의 부정 A, B, C의 부정 그쵸? 그 다음은 A, B의 부정 C 그쵸? 마지막은 A 부정의 B, C 요것도 앞에 있는 거 요거 A로 묶을게요. A로 묶으면 A에다가 B, C의 부정에 플러스 B 부정의 C랑 플러스 A의 부정에 B, C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P3는 얘는 그냥 A, B, C죠. 다 1이니까. 그럼 이렇게 하고 이제 논리식은 끝난 거예요. 이제 3번이 먼저 끝났고 이제 2번은 여기 접점을 쓰시는 건데 이제 요걸 보고 이제 쓰는 거죠. 요걸 보고 쓰는 거예요.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그렇죠? 그럼 P1을 한번 해보면 요거죠. A 부정, B 부정. 자, 여기는 A의 부정에 B의 부정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C로 묶은 거 여기는 A 부정, B 부정이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 C로 묶은 거죠. C로 묶은 거고 그러면 A의 부정, B 부정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P1은 끝났고 P2는 얘죠. 요거는 A 부정, B의 C죠. 요거겠네요. A의 부정에 B의 C. 그쵸? 그럼 A로 묶은 거. 요거 있으면 A로 묶었죠? A로 묶은 거니까는 B, C 부정에 B 부정 C. 그쵸? B, C 부정에 B 부정 C.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A, B, C네요. 그냥 A, B, C.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거 P1만 좀 잘 하시면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이게 순서대로 풀어보시면 이제 풀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0년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